베트남 관련 강의 세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트남은 그 대륙, 위쪽으로는 대륙, 중국이죠. 그 다음에 뭐 옆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을 잇는 이런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내륙, 즉 서쪽에 있는 내륙에 있는 국가들 있죠. 태국이라든지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해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베트남을 가로지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침략을 계속적으로 받아온 그런 역사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침략이 BC 17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부터 해가지고 AD 거의 한 937년까지 한 1000년 동안 사실은 중국과 끊임없는 어떤 그 갈등을 겪고 전쟁을 치러 왔었죠. 그죠? 이후 이제, 뭐, 명나라 때부터 해서 몽골이 또 침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또 베트남이 또, 캄보디아 등을 이제 또 침략을, 스스로도 침략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분쟁을 해오면서 베트남 민족들은 결국은 이제 그 투쟁의 역사다.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투쟁에 굉장히 단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전쟁할 때도 뭐 그런 이제 DNA들이 전승이 됐겠죠.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역사를 보면은 베트남 민족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1000년 동안 중국과 끊임없는 국경 전쟁을 벌이고 또 서쪽으로는 해양으로 진출하고 싶은 세력들과 또 갈등을 겪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자기들이 또 남쪽으로 그 영향을 넣기 위해서 또 캄보디아 등등을 또 침범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태국하고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1858년에 이제 뭡니까? 지리산이 발견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유럽 민족들이 어디로 옵니까? 동남아시아로 진출해 옵니다. 비로소. 저쪽에도 땅이 있구나. 저기 뭐, 우리는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저 바다 너머에 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리산이 발견이, 그래서 이따가 1945년에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는 1945년에 이제 그 전쟁을 한번 치르고 이후에 다시 인도 차이나에 대한 그 야욕, 그러니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또 다른 전쟁을 10년 동안 또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54년까지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다시 또 프랑스하고 또 2차 전쟁 해가지고 인도 차이나 전쟁 해갖고 또 이기고 나니까 이번에 뭡니까? 도미노 이론에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중국, 그 다음에 공산화되고 소련,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지금 월남도 공산화되면 이제 자기들의 영역이 이제 결국 미국은 뭡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편들이 많아야지 경제적이나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팔 수도 있고 또 동맹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역학관계죠. 자기들이 동맹구를 심고 싶은데 거기 이제 자꾸 이렇게 소련이나 중국이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해 오니까 이게 여기 베트남이 다시 사회주의 되면은 그 옆에도 그 옆에 있는 국가들도 전부 사회주의 될 수 있다. 당시에는 냉전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참전을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이제 미국과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1975년도에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베트남에서 이제 철수를 합니다. 미국이 반전 여론도 했고 이제 획기적인 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이제 이래서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또 이런 전쟁 어떤 작가들의 어떤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발적으로 이제 아주 전쟁의 비참함이라든지 비인간적인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민들을 이제 각성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철수함으로써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해 있다가 78년에 이제 캄보디아, 아시죠? 그 밑에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침략해서 비로소 이제, 지금 그 지역이 이제 뭐냐면 남베트남입니다. 그 남베트남 지역을 이제 획득하면서 비로소 1978년에 이제 완전한 통일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베트남 역사는 거의 절반 이상이 뭐다? 전쟁의 역사다. 전쟁의 역사. 거의 전쟁 치다 볼 다 봤다. 거의 그 시달리고 있다가 거의 전쟁 치다가 볼일 다 본 역사가 바로 베트남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트남은 정말 혹독한 전쟁의 역사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중국,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가 그 침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들도 침공을 하고, 뭐 침공도 받고, 뭐, 그죠. 그 이제 지금은 참파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점성.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남베트남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베트남 지금은 이제 통일이 돼서 고대의 어떤 그런 지도들을 가지고 좀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뭐 베트남 국민들이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이제 고대국들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전쟁을 많이 치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영토를 넓힌다. 그래서 침공을 받고는 위로부터는 중국으로부터는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자기들이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고, 그죠? 그런 이제 이중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뭐 그냥 내가 침략만 받았다. 뭐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냥 내가 침략받고 뭐 나도 까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54년에 끝나고 나서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프랑스가, 베트남 정말, 이거 그냥 아쉽다. 그래서 막 다시 그냥 입맛을 쩝쩝거리며 다시 이제 인도차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인도차이나, 1차 인도차이나 전쟁, 1946년부터 54년에 일어난 이 전쟁에도 미국이 프랑스를 도와줬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근데 안 됐어요.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 미국이 그때 두 번째 1975년에 될 때는 왜 철수했는지 아시겠죠? 그냥 철수한 게 아니에요. 앞전에 한번 그런 전쟁, 한 10년 동안 전쟁, 간접적인 전쟁이었지만 어쨌든 프랑스를 도와가지고, 프랑스도 보통 나라입니까? 전쟁으로 단련된 나라인데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안 되더라 이거죠. 하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 나가다가는 이제 프랑스하고 1차 인도차이나 전쟁 꼴 나겠다 싶어서 철수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베트남 역사의 절반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BC 100 몇 년부터 170 몇 년부터 AD 900 몇 년, 한 1000년 동안을 중국과 같이 파이팅 한 거죠. 그래 하면서 단련된 그런 전쟁의 DNA가 결국은 어디 가겠습니까? 프랑스를 격퇴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누르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완전히 뭐 전쟁으로 그냥 이중격투기 그냥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미국이 개입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소련이 팽창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당시에도 한국 전쟁도 났지 않습니까? 그걸 깜빡했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부 다 공산화될 수 있다. 이러다가 동남아 전부 공산화되면은 미국이 설 자리가 어디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지가 좁아지고 우리도 결국 공격당한다. 포위돼서.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 이게 도미노 이론입니다. 미국이 도미노 이론.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막으려면 어떻게 돼? 이거 공산화되는 거를 우리가 저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공산화를 막게 된 이제 결정적인 이제 원인이 되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끝나고 제네바 해방 맺고요. 이제 그때 이제 아까 전입니다. 또 78년 통일 전에 북위 17도 선을 가지고 그 당시에 베트남도 북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눠졌는데, 이제 북에서 뭡니까? 북베트남이 어떻게 밑들을 이제 침공을 한 거죠. 침공을 해서 78년에, 결국은 이제 완전한 통일을 이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2차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70년도에 이제 1차 인도차이나 끝나고요. 이제 70년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자, 우리 70년도에 월남 전쟁 터질 때 어느 나라가 같이 갔느냐 하면요. 미국 갔죠. 그죠? 한국 갔죠. 태국 갔죠. 그죠? 그 다음에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가 그때 참전을 했습니다. 누가?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미국, 그 다음에 태국 옆에 있었죠. 필리핀. 다 뭐 때문에 했냐?
경제적인 것 때문에 했죠. 우리나라도 그때 뭡니까? 일단 파병 그 군인들의 이제 봉급이나 이런 거로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부흥 위해서 그죠? 간 거죠. 그죠? 갔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전쟁 특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또 물자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일종의 전쟁으로 일하는 일자리죠. 군인들은 직접적인 일자리, 용병들이잖아요. 가서 이제 용병의 월급을 받으니까요. 그죠? 그니까 이제 그 월급은 또 어디 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 받았겠죠. 그거를 우리는 경제 부흥시키고 뭐 얼마 받아간지는 모릅니다. 병사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 또 많은 민간인들도 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허들레일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자도 또 그걸 하죠. 뭔가 우리도 물자를 팔 것이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가 뭐 그냥 하나를 초토화되지만 어떤 하나의 나라는 희생이 되지만은 주변국들은 또 그걸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있지만 주위에 있는 동물들은 그걸 뜯어먹으면서 어떻게 몸보신이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참전으로 경제가 발전됐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군사력 강화되죠. 왜? 실전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가서 진짜 전쟁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실전 경험 있죠.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실전 경험을 얻으면서 치러진 베트남의 그 희생은 어떠냐 이 말이죠. 희생은. 그죠? 엄청난 거죠. 역으로 보세요. 역으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누군가가 또 우리나라에 와서 실전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가 역지사지가 돼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때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헤어져서 이산가족이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뭐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도 저희 큰아버님께서 6.25 때 전사하셨어요. 국립묘지에 계신데요. 뭐 그리고 또 아버님의 그 형제들은 두 분이 이제 그 산에서 이제 그 스타베이션 하셨대요. 그러니까 북한군들이 갑자기 내려오니까 전부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구형제씩 이렇게 낳았는데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3명의 형제를 이제 잃은 거죠. 그런 이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전쟁으로 해서 그런 이제 그런 정말 지우기 힘든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제 그다음에 정치력이 강화됐죠. 우리나라 정치는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콘테타로 집권을 하셨어요. 4.19 혁명이 일어나서 부정선거 했는데, 이제 장명 정부의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이제 부정 그게 됐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4.19로. 일어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전복이 돼버렸어요. 정부가 전복이 돼가지고 이제 민간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죠? 1년짜리죠. 근데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그 혁명 세력들이 밤이고 낮이고 이제 왜 국가를 한번 그냥 자기 어떤 4.19로 바꿔놓으니까 자신감이 생겼던 거죠. 뭐 국가가 별거 아니네. 우리가 뭐 그냥 하면 되네. 그래서 막 계속적으로 그때는 이제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막 사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 그 틈을 틈타서 이제 뭐 틈을 틈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보다 못해서 입장은 다 틀립니다만은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군사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을 하시게 되죠. 그때는 이제 그게 된 게 아니잖아요. 레귤러하게 정상적으로 듀 프로세스가 아니잖아요. 적법 절차는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하니까 정통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봐서 민주주의 국가인데, 선거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왜 이게 군대 힘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냐 이거죠. 그래 있는 차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협조를 해준 거죠. 자, 우리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너가 6.25 때 도와줬잖냐, 와라. 그러니까 이제 갔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좋다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이구 잘한다, 그래. 너 그러면 너 거기서 정치해. 네가 해.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정치력이 강화된 거죠. 왜냐면 정통성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꼭먹고 알먹고의 어떤 효과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참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특수죠. 특수라는 것은 이제 그 시대에 독특하게 일어난 수요가 일어났다는 거죠. 또 특수가 됐다는 거죠. 수출 활성화됐죠. 뭐든지 팔 거 아닙니까? 뭐든지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러니하게요. 베트남에 가보면요. 베트남에 좀 하는 그 비즈니스맨들이 보면 대부분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그분들이 어떻게? 프랑스에서 어떻게? 식민지 시대 때 프랑스에서 교육받고 프랑스에 건너가서 부를 축적하고 그다음에 해방이 됐을 때 다시 베트남으로 컴백한 거예요. 백홈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분들의 네트워크이죠.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이 가서 그 부분에 어떤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네트워크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쪽에 수출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인력 선정. 외환보유고 증가했죠. 왜 군인들 월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벌어오죠. 그죠? 사회 간접 자본도 확충했죠. 우리가 그 돈으로 이제 하고. 기업도 해외 지수라고. 당시에 이제 카이스트도 이제 창출을 하고. 그죠? 이렇게 창설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투력 증가했고, 무기도 현대화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가 동맹 됐으니까. 그러죠.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그럼 우리 북한이 또 이렇게 침공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혁명으로서 정권을 했는데, 북한이 위해서 막 와서 자꾸 막 찝찝거리면 그 정치가 안정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장 깨지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그 미군이 주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문제가 있었죠. 또 초기였고요. 그죠? 그런 이제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도 박정희 정통성이 강화됐고요. 군부를 장악했죠. 그럼 군부를 장악하면 당연히 군인 출신인데다가 뭡니까? 전투병이 있는 군대를 파견했으니까 군부를 장악할 수밖에 없죠. 그죠? 직접 명령하고 대통령이 명령함으로써 그 관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고 긴밀하게 되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굉장히 자기 어떤 그 굉장히 그 손발과 같은 수족과 같은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임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결국은 이제 북베트남이 승리가 했죠. 그래서 공산화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된 겁니다. 그죠? 수도는 하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호를 이때 이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제 개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1차 경제개발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5년도래, 우리 한국에도 1차, 2차, 3차, 4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6차, 7차 뭐. 근데 이제 보통은 경제개발 계획은 한 개 년도에 보통 이제 5차 정도, 5개년도의 경제개발 계획정을 원래 세워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61년도부터 65년도 1차 했는데, 이때는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죠? 2차는 76년도에서 했는데, 이때도 뭐 좀 정신이 없었죠. 근데 2차 때는 가뭄하고 가뭄에다가 또 뭐냐면 식량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보트 피플이라 해가지고, 부산 같은 데 보면요, 옛날에 베트남 난민들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산화가 되고, 북베트남, 남베트남 75년대에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북에서 다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한 3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8년에 이제 비로소 되는데, 우리하고 비슷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기존에 이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좀 자본가들이나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좀 식민지 때 조금 이제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은 무조건 보트 타고 도망가세요. 아니면 다 숙청당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보트에 오면서 죽고 뭐 보트 비참했습니다. 자그마한 배에 그냥 사람들이 막 뭐같이 그러니까 그냥 오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용변도 안 되고 배가 이렇게 말 그대로 보트입니다. 보트. 큰 배가 아니고요. 그냥 조금 한 70톤 정도 되는 보트.
작은 어선들. 오면 막 그래갖고 이제 그 학교들에 막 수용하고 우리가 수용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당시에 근데 사회주의 국가고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해서 이제 그 탈출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제 받아줘야 될 그런 명분이 있었죠. 명분이 있었다고 해서 안 받아줄 수가 없었죠. 그죠?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됐다. 그다음 실력량이고 이제 대량 탈출자죠. 그다음 미국은 또 뭐냐면 베트남 이제 밉다고 사주의 그 적화됐다고 그래서 이제 뭐냐 또 금수 조치합니다. 샌크션합니다. 금수 조치하는 건 뭐냐 주지 마라는 거죠. 주지 마라. 그 주지 마라. 뭐 상품 수출하지 말고 뭐 그냥 지금 이란에 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가뭄에다가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캄보디아에 또 전쟁 걸어가지고. 전쟁 겁니다. 뭐 하여튼 뭐 대단해요. 그 가뭄고 굶주리고 이런 데도 또 밑에 또 전쟁 칩니다. 또 땅 넓힐 거라고. 하여튼 그때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하여튼 76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80년 사이에 그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그런 있었다. 그 다음 이제 80년대 후반에 오면은요, 베트남이 우리가 80년대 가장 그 획기적인 그게 뭐냐면 덩샤오평이죠. 덩샤오평이 이제 뭡니까? 그 딱 가죠. 홍콩 앞에 가가지고 뭡니까? 개혁 개방하죠. 문을 열어야 된다. 중국이 개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개방의 물결이 그때부터 중국을 휩쓸게 되죠. 이제 그거를 이제 베트남도 봅니다. 보니까 이제 굉장하거든요. 물론 이제 베리케이트를 켜고 일부 지역을 동부 해안 지역을 개방하지만은 심양 같은 그런 지역을 이제 하지만 그걸 이제 모델로 그대로 보는 거죠. 보면서 시장 경제 체제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1986년 6차 그 전당대회에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걸 결정합니다. 그죠? 이제 그 얼마 안 됐죠. 이제 86년 해봐야 지금 뭐 86년에 하지만 의형부형 뭐 준비하고 뭐 하고 하면 90년 넘을 거고 그러면 지금 뭐 몇 년입니까? 한 20년도 지금 뭐 20년 되나? 저 96년이면 2000년, 2010년 20한 몇 년 되네. 한 30년 가까이 돼가요. 30년 안 되네요. 그죠? 96. 30년 되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 한 나라의 어떤 정책에서 30년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개방을 하면서요, 도이머이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화 돼야 된다. 이제 이제 세계의 조류, 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제 국제화 하는데, 인터널라이제이션 하는데, 못 끼면은 우리 낙오되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으로 농사 짓지만, 뭐 해야 된다고? 과학기술 발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하고 과학협정도 맺고요. 기업 개방하고, 그죠?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하지만 여기에 수정주의. 그래서 여기서 시장경제 원리를 일부 도입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제를 분권화시키고, 그죠? 분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경제의 주축은 뭡니까? 국영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뭐냐면 시장경제 체제를 이제 한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엄청난 그 GDP 성장이 있고 외환보유고가 있지만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그 롤 모델을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선호하죠. 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중앙집권적이고 뭐냐면은 특정 그 정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 권력이 독점된다. 뭐 독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독점된다. 독점되면서도 국민의 어떤 뭐냐면 경제적인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좋은 모델이 중국이었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롤모델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도 엄청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좀 신기한 거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이제 넘어갑니다.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국영기업이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민간 기업의 어떤 활성화는 그다지 이제 뭐 돈을 빌린다든지 어떤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국영기업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베트남 투자할 때도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 때문에 배웁니까? 베트남의 문화, 정치 뭐 이런 걸 뭐 때문에 배웁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이라는 게 뭡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해외 사업
그 추진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결국 국제 경영이라는 이야기예요. 바깥에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바깥에 나가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foreign cost입니다. 뭐 몰라서 생기는 비용, 그걸로 해서 내려앉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세한 것까지 알고 가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 뭡니까? 수업료를 치르지 않아야 된다. 수업료를 치른다는 뭐고? try and error.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우리가 써도 될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혼합경제체제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향적 경제를 한 것이 1986년도 부터 이제 6차 전장대회부터, 공산당 전장대회부터 시작돼서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 역사가 짧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앞으로 가능성 많다는 거죠.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베트남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는 북쪽, 중국 남쪽, 인도 쪽에는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는 이제 뭐냐, 인도 문화를 받아고 힌두교, 불교, 뭐,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도 받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경족, 킹족, 월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은 거죠.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 문화를 베트남 문화라고 할 정도로 베트남 문화에서 중국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 베트남이 우리가 많은 교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잘 몰라요. 베트남어를 쓰니까, 이건 뭐 어느 나라냐? 베트남 중국이냐? 할게 중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럼 동남아냐? 동남아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 동남아 문화는 그럼 뭐냐? 그건 잘 모르죠. 동남아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가져왔습니까? 중국, 일본, 우리나라 문화도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는데. 그죠? 자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알아야죠. 적어도 우리 문화와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 문화 역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1000년 동안, 자, 보세요,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중국과. 그래서 거의 베트남 역사의 절반은 전쟁 역사다. 자, 전쟁을 하면서 뭡니까? 자, 전쟁을 하면 우리가 침략도 합니다. 침략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문화에 동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동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거를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거를 먼저 심으려면은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죠? 그 문화에 동화해서 그 사람들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누그러뜨리고 저항감이 없게 만든 다음에 우리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문화가 섞인다는 이야기죠. 문화가 섞인다. 베트남의 문화도 중국에 섞이고 중국의 문화도 베트남에 섞이는데, 근데 베트남은 침공보다는 침략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들의 문화가, 우리 중국의 문화가 베트남 문화에 더 깊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이 뭘 중시합니까? 소위 하면은 문을 중시하고 물을 조금 그 밑을 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문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이 문에 대한 의욕이, 우리 그 학교에도 베트남 학생들이 많죠. 또 세 각지에 뭐냐? 베트남 민족이 문을 중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학문을 중시해요. 학문을 중시한다는 것은 배우고 싶은 열정이 높고요. 그다음에 학문을 한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게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이들 배우려 하고요. 학업률이 높는 거죠. 그죠? 그런 이유죠. 그죠? 그게 이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민족들이 보면은, 베트남 민족이 이제 조금 우리로 봐서는, 물론 일본 사람들도 옛날에 보면 작았잖아요. 근데 베트남 민족도 보면 조금 동남아에서도 조금 이렇게 덩치는 조금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교류가 심하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은 이제 체격이 남쪽에 비해서는, 남쪽이나 중부에 비해서는 좀 큰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총명하고 민첩합니다. 총명하고 민첩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총명하고 또 지혜가 있는데요. 이제 총명하다는 것은 눈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알아듣는 건데, 지혜는 뭐냐면 이제 탐구하고 뭐 같은 말인가? 탐구하고 이제 이런 거, 이제 학문적인 그런 부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총명한 것만큼이라는 조금 덜 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뿐하고 이제 민첩하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빠르죠. 빠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미국하고 전쟁할 때도 보면 이제 그 땅굴 같은데 이런 데 딱 하는데 이제 그 작은 체구니까 가능한데 이제 그 생각 못 하죠. 저기 사람이 있다는 걸. 그죠? 근데 작은 체구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지나가 버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뭐 뒤에서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기억력이 좋답니다. 상상력이 직감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학생들 보면 직감이 풍부해. 직감 딱 이러면 아, 저 사람이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딱 아는 것 같아요. 직감이 풍부하다. 직관력이 좋다. 그죠? 그래서 함부로 자기의 어떤 감정 표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아하고 합니다. 베트남 분들이 하고 아하고 하니까 눈치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뭐 눈치 없는 것보다 더 그거 한 건 없어요. 더 미련한 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눈치를 빨라야 돼요.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아, 저 사람이 하면 아, 저 사람이 살 의향이 있다. 아, 저 사람이 살 의향이 없다. 그러면 살 의향이 없는 사람은 빨리 살 의향이 더 만들어야 되죠. 살 의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사기 만들어야 되죠. 맞죠? 중요하죠. 근데 뭐 이거 벙하게 가가지고 저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파악도 못하고 가만히 이러면 살 때까지 사겠어요 할 때까지 있다면 그건 장사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어쨌든. 그래서 문중시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베트남 그 학생들이나 뭐 국민들이 들으면 조금, 저한테 조금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지만, 어쨌든 요건 연구된 거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아닙니다. 연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조사나 이런 데서 연구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문을 중시한다. 그래서 문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문을 뭡니까? 우리 한번 쓰자. 자, 문의 표현은 뭡니까? 지금 컴퓨터에서 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씨 씁니다. 글씨 쓰면서, 야, 내 봐라. 내 이만큼 잘 쓴다. 내 문장이 자기가 자랑하고 싶죠. 책으로 내고, 자랑하고 싶으면 책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표현하고 싶죠. 전시회도 하고, 자, 그러니까 문은, 그거 뭡니까? 문은 흐려의식이 강해요. 뭔가 자기 표현하고 싶어요. 뭔가를 내가 한 거, 봐라,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만큼 했다는 걸 뭔가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문의 특징이라. 무도 마찬가지지. 무도 뭐, 나가지고 나 이 정도 운동한다 하면서 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발 올리고 막 그럽니다. 그렇지만 문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과시욕이 강하다. 과시욕이 좀 강한 면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과시욕이 강해요. 중국 사람들이. 왜? 우리 중국 가면 우리는 음식점에 갔잖아요. 내가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중국계 파트너들하고 좀 옛날에 좀 이렇게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요. 뭐 매니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죠. 미국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밥을 시키면 우리는 먹을 만큼만 딱 해요. 딱 이렇게 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가면 막 시켜요. 근데 뭐 옆에서 불안해요. 저거 어떻게 하려고? 막 시켜. 그래갖고 해놓고 막 빙빙 돌려가면서 먹어요. 먹고는 남으면은 나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나무 아깝다. 아유, 저거 어떻게 아깝다. 남아요. 그러면 조금 그거 한 사람은 불러가지고 독이팩 합니다. 싸달라는 거죠. 싸달라는. 독이팩이라는 말 그냥 개가 타준다는 이야기예요. 독이팩이라는 게 우리는 싸간다는 그 영어로는 독이팩이라는데 개가 타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개는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 가서 나눠 먹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을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사도 친구한테 뭐 찔끔찔끔 사는 사람 있어요. 뭐 하면 네 얼마 있노? 내가 얼마 줄게. 네 얼마 1,000원 없나? 2,000원 보태줄게. 이게 자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보면 한 달에 이 사람 이렇게 친구를 사주는 거면 한 달을 봤으면 양이 많아요. 근데 기억으로는 뭐냐면 이 사람 찔끔찔끔 사준 사람이야. 응? 뭐 때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수준도다. 뭐 전혀 안 한다. 왜? 한 개를 옮겨를 사준 적이 없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쩌냐면은 한 번을 사도 이게 팍 그냥 벌쳐놓고 사보니까 대접받는 사람이 막 그 사람 완전 통이 크더라. 통이 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것도 굉장한 방법론이죠. 여러분들도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과시욕이 좀 셉니다. 과시욕이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시욕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허례의식이 될 수도 있다. 그죠? 허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역으로 이제 해석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막 그냥 매출이 얼마다. 그럼 한번 꼭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건 뭐 중국이나 베트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해 봐야 된다. 교육력이 높다고 이야기했고, 이제 교육력이 높고 과시욕이 세고 허례식이 높으면은
우리가 뭡니까? 많이 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진열을 해놓고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력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제 또 자국민들이 들으면 조금 이제 느낌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죠? 다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를 이제 단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유하는 표현으로서 하는 거니까, 이제 뭐 혹시나 베트남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면은 너무 이제 그렇게 하지만,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들도 보면은 허례의식이 얼마나 셉니까? 비근한 예가 뭡니까? 독일의 유명한 차들이 독일에서는 반값인데 한국에 오면 반값으로 똑같이 같은 가격을 붙이면 안 사요. 비싸야 산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허례의식이에요. 그런 거다 이거죠. 모든 것을 다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단점적이 있는 거고, 뭐 그 국민이 꼭 나빠서 그렇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얻은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단점을 한번 연구해 본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요 파트는 3편은 또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은 4편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